강의 대세의 바닥론입니다. 자, 일단은 뭐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지수가 터닝 하기 위한 조건은 역시나 미래죠. 미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걸 수 있어요. 뭐냐면 명분이에요. 자, 명분이 있는데 그럼 지금 시장의 위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간단하죠. 1번은 뭐예요? 돈 퍼주기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에요. 돈 퍼주기에 의한 인플레이션. 급작스럽게 난 건 아니죠. 알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진짜 경제가 마비되면서 결국은 유동성으로 돈을 지켰죠. 돈 풀어서. 근데 이제 그게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국은 금리를 올린다는 건 시장을 옥죄이는 거예요. 돈을 싹 말라버리는 거죠. 시중에 도는 돈을. 그렇게 해서 물가를 때려잡겠다.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때려잡는다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죠? 자, 공급량으로 물가를 잡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 자, 배추가 2,000원에서 10,000원이 됐어요. 자, 여기는 1인당 가질 수 있는 포기수가 100포기였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1,000원을 올리면? 그래? 1,000포기로 늘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물량을 소화다 못하죠. 그럼 내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로 잘 조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가죠. 유가는 솔직히 바닥에 매장량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옛날에 우리 때, 저도 이제 70년대생인데 우리 때는 맨날 뭐 석유 아끼기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때 유가, 제가 학생 때 1500cc 자동차 2만 원이면 만땅을 채웠습니다. 요새는 어때요? 기름값 내렸지만 제 차 만땅 채우면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올랐죠. 자, 그때는 매장량이 적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매장량은 어마어마하죠. 공해 때문에 더 쓰면 안 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자, 석유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급을 확 늘려버리면 되죠. 근데 배추는 다르죠. 흉작이 났는데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는 없어요. 자,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배추를 덜 먹게 하면 되죠. 이게 잔인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리로 강제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어떤 모종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시장의 돈을 안전자산, 그러니까 은행으로 쏠리게 한다는 거죠. 특정 장소로. 자, 그러면 결국은 시중에 도는 돈이 적고 경기는 침체되겠죠. 자,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막 호프집이 있어요. 근데 주머니가 얇아지면 어때요? 자, 이자가 올라요. 금융비용이 올랐네. 나 집 대출 받았는데 전세든 사든 뭐 마찬가지죠. 전세 대출 받았으면 금융비용이 이거 이자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됐네. 그럼 뭐예요? 줄여야죠. 쌀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술은 덜 먹어야 되고, 그죠? 화장품도 10만 원짜리 화장품 한 7만 원짜리 사야 되고, 자꾸 줄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장사하시는 분도 안 되고, 그러면 이 호프집 하시는 분이 어디다가 뭐 낚시를 취미였어요. 낚싯대 사는 걸 아유 나도 좀 줄여야 되겠다. 그죠? 그럼 도매, 소매 밑으로 다 내려가죠. 그럼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죠. 기업들은 자,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를 볼까요? 우리 카카오. 카카오를 보면 재무제표 같이 볼게요. 우리가 그럼 이걸 볼게요. 자, 부채 비율 65%예요. 65%. 자, 그러면 자본 곱하기 0.65 하면 부채죠. 상당히 많아요. 자, 15조예요, 자본이. 15조 곱하기 0.65 해보세요. 자, 9조예요. 그냥 밑에 내리고. 자, 9조입니다. 자, 그러면 1년에 이자 비용이 5% 3%라고 할게요. 3%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93, 27, 2,700억인가요? 맞나? 30%. 270억이네. 죄송합니다. 270억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금리가 오르면서 6%가 돼요. 그러면 540억이에요. 무려 270억이래. 이자 비용이 더 들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와요? 그냥 봐줘요?
재무제표에서. 아, 이자 올랐으니까 지워줄게. 아니죠. 그대로 영업이익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비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떨어지죠. 실적이 떨어지죠. 그럼 어때요? 주가가 희석이 되죠. 예.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떨어지잖아요. 경기 침체죠. 그야말로 리세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법 중에 금리 인상이 가장 빠르고 해결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태까지 경제 정책 중에 검증된 방법이지만 경기 침체라는 역효과가 있죠. 그게 장기로 되면 그걸 저도하는데 미국 그 연준에서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오래 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리고 그 아웃풋이 희미하게 나온다면 걷어들일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CPI도 빨리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벌써. 예. 자, 아침 방송에서 제가 올려드렸죠. 예. 뭐라 그랬어요? 예. 자, 제가 말씀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 아침 동영상에서. 예. 연준 속도 조절 가능성. 그죠? 예. 속도 조절 가능성. 그야말로.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지금. 그죠? 예. 뭐, CPI 잘 안 나왔을 때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무슨 뭐, 이거 1% 하는 거 아니냐. 예. 원래 0.5, 0.5를 기대했었죠. 11월 FOMC, 12월 FOMC. 근데 이 얘기 나오죠. 아, 1.0, 1.0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다. 0.75, 0.75다. 예. 근데 갑자기 속도 조절로 나왔어요. 자, 왜 그러느냐. 예. 일단 효율성이죠. 예.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다운의 효율성의 한계. 예. 이런 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아요. 그럼 더 올려요? 그럼 뭐 2%씩 올리게요? 금리 한 30% 때리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경기 침체만 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돈을 막 풀 수는 없어요. 지금 와서는. 그냥 결국 뭐예요? 막을 수 있는 말이 너무 적절하죠. 속도 조절이에요. 봐가면서 하겠다. 속도 조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경기할 때요. 예? 야구 경기든 뭐 축구 경기든 스코어 차이가 길어지면 느슨하죠. 뭐 배구 경기야. 25점 내는 거죠. 배구가. 예. 20대 9예요. 너무 여유 있죠. 자, 22대 11이에요. 비율은 어때요? 이게 더 안 좋아졌죠. 이건 2배가 넘었는데 2배로 쫓아왔죠. 예, 둘 같이 냈으니까. 근데 23대 15 내죠. 15대죠. 그러면 감독이 작전 타임 불러서 난리를 치죠. 니들 정신 안 차려? 이겼어? 이 얘기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느슨해진다는 거죠. 예. 자, 이것도 금리 인상도 계속 타이트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느슨한 점들이 나와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점에서는. 예. 그러면 결국은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속도 조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한 경기가 결국은 속도 조절이 되죠. 왜?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하면 긴장도 풀리게 나름이다. 자, 두 번째, 그럼 속도 조절에 의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결국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적정성이 떨어진다. 자, 두 번째, 역시나 11월 선거라는 거죠. 11월 중간 선거. 자, 뭐 우리나라는 막 정치 이런 것들이 막 치열하죠. 뭐 대통령들 뭐 전원 다 저기 큰 집 한번 다녀오고 있죠, 요새. 자, 근데 바이든이 뭐 자기가 중간 선거가 안 되면 큰 집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이든이 뭐 어르신한테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재선에 성공한 미 합중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너무 갖고 싶겠죠. 그죠? 예. 뭐 연세도 많으신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지금 인기를 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저번에 통계 나오는 것도 보면
공화당이 49%, 민주당, 우리나라 민주당 말고요. 예. 미국 민주당이 42%예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자, 트럼프는 호시탐탐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죠. 예. 이 와중에 바이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죠. 예. 자, 물론 코로나를 뭐 바이든이 퍼뜨린 건 아니지만 예. 이것도 자기가 해결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엔데믹도 자신 있게 선언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자, 중간 선거의 효과는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예. 물론 지금 또 어떤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어요? 첫째, 위기를 넘기는 지도자. 이 타이틀을 갖고 싶겠죠. 자, 첫 번째, 주가 바닥에서 상승을 시키는 지도자.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더 내리면 주가를 바닥으로 꼬라박게 만든 지도자가 되죠. 그쵸? 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자, 9이닝 1실점으로 완투를 했어요. 투수가 너무 잘 던졌죠. 근데 1대 0으로 졌어. 그럼 이 사람은 패전 투수예요. 너무 잘 던짐에도 불구하고. 근데 9이닝 1실점 완투승을 했는데 팀은 10점을 냈어요. 그러면 대승의 주역이 되죠. 물론 9이닝 1실점하고 패전 투수하고 욕은 먹진 않습니다. 아깝다 그러지. 근데 결론은 어때요? 영웅이지만 이 사람은 원흉은 아니지만 패전 투수란 얘기예요. 바이든이 이 타이틀을 달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라도 안 그래요. 미국 대통령이 왜 되고 싶겠어요? 미국은 세계 경찰이잖아요. 예.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주무를 수 있죠. 그 권력의 맛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주가를 하락시킨 패전 투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죠. 바이든 책임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패전의 멍에는 바이든이 쓰죠. 근데 반면에 어때요? 바닥은 같지만 주가를 확 끌어올린 1등 공신이 되고 싶죠. 10대 1의 승리 투수가 되고 싶죠. 0대 1의 패전 투수가 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바이든이. 예. 그리고 중간 선거할 때 뭐가 많이 나올까요? 지금 어려운 게 뭐예요? 미국. 미친 듯한 물가. 어제 봤더니 뉴스에 보니까 90만 원짜리 월세 90만 원짜리 뉴욕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와, 싸다. 근데 2.2평이래요. 그 사진 보니까 보셨죠? 서서 자야 되겠던데요, 뭐. 주방 있고 화장실 있고 여기 있는데 다 붙어 있어요. 2.3평. 예. 90만 원이에요. 뉴욕에서 50평짜리 아파트인가? 뭐 살면은 몇 천이던데요, 월세.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죠. 예. 35만 달러짜리 연봉인 사람이 헤매고 있다. 예. 잠시만요. 예. 그 뭐죠? 잠깐만요. 예, 누가 물어보셔서. 자, 됐습니다. 답변 하나 해드렸어요.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자, 꿈나무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지금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죠. 예. 집권당이니까. 자, 그러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강하다. 고용 강하다. 인플레이션 그래 높다. 잡아 나갈 것이고 이거 봐라. 우리의 비전은 이렇다. 자, 바이든이 나쁘게 한 적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 내년에 우리 진짜 경기 침체로 다들 죽어날 것이다. 이런 말 한 적 봤어요? 절대 안 그래요. 연준은 조금 무섭게 말하죠. 예. 안 좋을 수도 있어. 아이고, 죽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바이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린 이겨낼 것이다. 강하다. 문제없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더 그런 말을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바이든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바이든이라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물가 지금 좀 어려워졌지. 예,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것이고 내년에 좋아질 건 너무나 명백하다. 그 예제로 뭐 우리는 뭐 강하고 고용이 강하고 뭐가 안정될 거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가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다운시킬 거니까 금세 안정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미국이야. 이 얘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대외 관계 얘기하겠죠. 아, 러시아 전쟁 걔네들 뭐 욕 한번 해주고, 예? 원자재 값이 걔들 때문에 올랐는데 핑계 한번 대주고. 근데 평화의 노력을 위해서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댔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틴 것도 우리 때문인데 내가 이렇게 세계 경찰의 노릇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 걱정 마라. 러시아 문제 해결할 거다. 원자재 값 다운시킬 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많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하나 해주고. 예. 그리고 내수에 대한 얘기하겠죠. 내수에 대한 얘기. 뭐 전기차는 이렇고 반도체는 어떻고 뭐 철강은 어떻고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에너지. 그러니까 미국은 에너지. 자, 결국은 에너지 패권이 세계의 패권이었잖아요. 그죠? 예. 중동과 그렇게 들쑤시게 왼수가 된 것도 결국은 에너지였단 얘기예요. 석유.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에너지 패권은 결국은 세계의 패권이라는 거예요. 이념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감언이설로 증시에 도움될 만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애플이다. 그러면 뭐 중국을 뭐 어떻게 겨냥해서 뭘 하겠다? 제재. 그런데 중국에서는 애플이 잘 팔리게 하겠다. 그죠? 뭐 수출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다못해 심하면 뭐라도 나오겠어요? 인플레이션 심하면 뭐가 있어요? 절세 방안이 있죠. 뭐예요? 기업에 세금을 낮춰주는 거.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한 게 뭐예요? 법인세 인하였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법인세 올렸죠. 다시 낮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룸이 있다는 얘기예요. 간격이. 그죠? 그 공간을 이용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겠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5% 세금 내던 걸 4%를 낮춰볼게요. 1000억 달러라면 100억 달러가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1%가 절약이 되면. 그죠? 10억 달러. 100억 달러, 10억 달러죠. 1%면. 자, 10억 달러만큼 뭐가 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예요? 그럼 이거 1% 남은 걸, 세이빙한 걸, 금융비용이랑 탁탁 털어도 금융비용이 줄어들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자, 안 올려도 상관없어요. 자,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덜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안 와, 근데 어느 정도 와도 상관없어요. 자, 저는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전쟁이 늦게 끝나도 별 상관없어요. 자, 바이든 말대로 뭐 고용이 더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정해지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증시는 어차피 내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종목은 몰라도, 종목도 물론 미래를 보지만 지수는 더 긴 미래를 본다는 거죠. 자, 주가가 푹푹 떨어진 것들은 결국엔 뭐예요? 내년에 뭐, 후년까지는 아니고 내년 초에 뭐, 내년 중반에 뭐, 이걸 보는 거죠. 자, 대형 계약이 나와요. 막 주가가 올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종목은 대박 수주만 받으면 전부 상한가 가게요. 그렇게 안 되죠. 이걸 또 봐야죠. 사이즈를 봐야 되고 취소 가능성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언제 수금이 되느냐, 몇 년에 나눠서 되느냐, 그죠? 그리고 혹시 영업이익률, 우리 1조짜리 대박 계약, 1조 납품, 잘 됐네. 근데 인건비랑 다 계산하니까 BEP가 1조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 적자야. 이거 해서 뭐예요? 이런 계약해서 뭐 하냐는 거죠. 근데 오르죠. 뭐가 나오면. 근데 내용이 드러나고 미래를 분석해보면 아니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나아가는 게, 자, 코스피를 과연 우리나라, 지금 뭐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반도체도 영업이익 떨어졌어요. SK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 안 좋게 이미 잡혀놨죠. 자, 그러면 이게, 그런 종합적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2,500포인트 아래 형성될 만한 지금 기업의 수준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자, 이게 그럼 단순 코로나 슈팅이냐? 유동성에 의한 슈팅이냐?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500이 깨진다는 거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달리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의 미래와,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인더스트리의 구성들. 만약에 우리나라가 농업만 잘하고 있다. 농업만. 한 섹터에 막 치중됐다. 물론 반도체 좀 쏠려 있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다 잘 돼 있잖아요. 소부장도 잘 돼 있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이제 수주 막 받아오는 뭐 조선도 있고, 석유화학도 제법 강국이고, 석유는 안 나지만, 그리고 커나가는 바이오, 제약바이오도 커나가고 있죠. 물론 아직 멀었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인더스트리를 종합해 볼 때 2,500은 상당히 저가다. 그리고 그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떠나는 거 많이 떠나왔었죠. 근데 바닥에서 또 사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죠. 물론 단기적인 노림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자, 아까 솜사탕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솜사탕 5,000원. 이빨 썩고 맛도 없고 그냥 설탕으로 돌린 건데 녹여서 이게 무슨 5,000원이야. 색깔 빨갛고 뭐 핑크색이라고? 안 사요. 근데 솜사탕 1,000원이면 산다니까요. 뭐 하면 돼요? 1,000원이면. 안 먹고 인증샷 찍고 알록달록 버리면 되죠. 인스타에 한번 올려주고, 예쁘게 나 핑크 솜사탕 막 이러고 다 한번 올려주고 버리면 되죠. 근데 5,000원이 못하죠. 그걸 아까워서. 돈 있는 사람은 하죠. 자, 결국은 뭐예요? 삼성전자 7만 원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7만 원 너무 싼데 사면 돼요. 기다릴 수 있으면.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죠.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지 않죠. 걔들은 일단 자기 돈으로 하진 않아요.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의 돈으로 사죠. 남이 누구예요? 우리란 얘기예요. 결국 주식판에서 돌고 도는 건 뭐예요? 개인의 돈입니다. 자, 미래에셋 뭐 운용사에서 주식을 매수한다고 자기 돈으로 사요? 기업의 돈으로 삽니까? 아니죠. 펀딩을 받아야죠. 투자를 받잖아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받죠. 자, 저는 산 적이 없는데요. ETF, 펀드 이런 것들 다 그런 투자죠. 우리 돈이죠, 결국은. 그러면 외국인, 기관, 개인. 자, 독고다이 개인. 자, 혼자 하는 개인들. 자, 여기는 붙는 건 뭐예요? 기관은? 그거죠. 풀링이죠. 자금을 풀링해요. 모아요. 어떻게 모아요? 무슨 상품을 만들죠. 되죠. 펀드를 ETF를 만들던 뭐 ELS를 만들던 뭘 만들어요. 상품을. 그죠? 뭐 이런 거 만들죠. 뭐 미래에셋 뭐 2차 전지 뭐 이런 거 ETF 만들고 미래에셋 뭐 달러 몇 호 이런 거 만들어요. 모집을 하죠. 풀링을 하죠. 자, 외국인은 그럼 아니에요? 자, 나라 돈 바이든 돈으로 해요? 아니죠. 얘는 뭐예요? 그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외국인 개인들이. 뭐 코쟁이 개인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중동 개인도 있을 거고, 유럽 개인도 있을 거고. 코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외국인들 어쨌든 뭐 중동, 뭐 아프리카 돈도 있고, 일본 돈도 있고.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는 투자자로 엮여서 풀링을 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상품을 만들고 직접 투자도 하죠. 자, 어떻게 투자하면 돼, 얘네들은? 자, 뭐 있겠죠. 아시아 이머징 마켓 반도체 펀드. 뭐 대한민국 삼성전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뭘 사나? 삼성전자, TSMC,
SK 하이닉스 상품이 있겠죠. 그럼 이걸 신청을 해요. 제임스가 신청을 하면 얘가 제임스 오케이 그러고 한국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결국 다 개인 돈 갖고 노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뭐예요, 결국은? 이 싸움이나 3파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개인들의 싸움이죠. 예. 근데 결국은 돈을 깔고 차리는 놈은 뭐예요? 선물을 압도하는 놈. 예, 얘들이죠. 예. 얘들이 일단 끌고 가죠. 얘들이 이렇게 하면 기관이 방향성을 잃고 따라가고, 얘네들은 언론 작용을 잘할 수 있죠. 사바 해서 예, 바닥이면 겁주고 이거 목표가 낮춰야 돼. 예, 겁줍니다. 자, 근데 자기들이 사서 외집해서 올리고 계속 영원히 사줘요? 아니죠. 결국 개인들한테 다시 떠넘길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죠. 그래서 주가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건 없어요. 비틀비틀 되죠. 뭐 신라젠도 제가 몇 번 찍었었죠. 자, 떨어오죠. 오늘 또 올라오잖아요. 네. 자, 제가 여기서 15,000원 얘기 나왔었죠. 네, 15,000원 물량 소화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바로 밀려 내려오죠. 반등 나오죠. 여기까지 올 거 뭘 이걸 왜 해요? 그죠? 싸니까 그런 거예요. 싸니까. 주가, 지수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장이 안 좋을 때는, 지그재그가 일어날 때는 어때요? 싸게 사서 덜 비싸게 팔죠. 그리고 완전히 하락장일 때는, 이 각도도 너무 밋밋할 때는 어때요? 싸게 사서 덜 손해보고 팔죠. 예. 자,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는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 우리는 이머징 마켓이에요. 물론 FTSE에는 영국에서는 이제 DM인데, 디벨롭인데 여기는 이머징 마켓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이 많죠. 그리고 위험 자산 속에서도 더 큰 위험 자산으로 치부를 받는다. 두 번째, 우리는 특수한 상황들이 많죠. 외국 자본의 의존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단적으로 놀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연계성이 있죠. 모두 연계성이 있어요. 지 혼자 튀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주로 미국 시장이 그거를 끌고 간다. 자, 미국 시장을 그럼 보면 우리가 이제 거의 강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대세적으로 많이 봤던 것들, 제가 이게 생각이 나요. 2001년인가 9.11 테러 때 이때쯤 제가 주식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 9.11 여기 뉴욕 증시 뭐 그 다음날 휴장이었죠. 무역센터가 터졌는데. 자, 그리고 쭉 지나가서 그 이후로 계속 상승을 했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죠. 부시가 복수하러 갔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와중에도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이것도 쌓이고 쌓인 것들이, 골문 것들이 터진 모기지론. 모기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자,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빨리 이기고 계속 대세 상승을 했죠. 이 와중에 위기들 많았죠. 뭐 테러들도 있었고 각종. 그리고 여기는 뭐 브렉시트 문제도 여기 있었고요. 여기죠. 브렉시트. 그리고 여기 뭐 그리스 사태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스가 뭔데요? 그죠? 그리스는 사실 유로 존에서 빠져나가는 게 도움이 될, 여기 설마 방송 뭐 그리스 분이 듣고 계시진 않겠죠. 그런데도 시장은 충격을 입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야? 조정의 빌미였고, 2번 미래에 대한 예민한 우려, 3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글로벌 증시의 연계성 때문이죠. 여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돼서 유럽이 퍼지는데, 유럽이 퍼지면 미국으로 전파된다. 그러면 전 세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에요. 예.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이제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코로나라는 특유의 이거는 그거였죠. 예. 미중 무역 갈등. 예. G2, G1, G2가 싸움을 해대니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나라는 이때 위축을 더 받죠. 왜? 우리는 중국 무역 의존도가 미국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대세 상승이 근데도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여기 코로나죠. 자, 왜냐하면 코로나 너무 무서워요. 사람도 막 죽고 스치기만 하면 감염이 되고 야, 이거 가게 문 닫았고 경제 마비되겠구나 라고 했지만 어디 인류가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춤을 안 출 사람이 춤을 안 추겠어요? 술을 안 먹을 사람이 안 먹겠습니까? 할 거 다 하죠. 그런데 제약이라는 게 심해져죠. 제약이라는 게.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 제약을 자기의 어떤 안 좋은 그런 선례로 남기고 싶지 않죠. 그럼 오점으로 남기고 싶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쌀을 풀면 되죠. 그래서 과도하게 쌀을 풀었죠. 쌀 푼 돈으로 뭐 했어요?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주식도 하고 비대면이다. 마주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주들이 막 성장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어때요? 이제 때가 온 거죠. 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년이 더 어렵다. 그동안 빚이 쌓이고 쌓인 것들이 내년에 이제 터져 나올 것이다. 왜? 금리까지 올랐으니까. 이런 우려감들에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수치를 볼 때는 이걸 만회할 그게 없는 거죠. 자, 근데 왜 자꾸 반등해요? 싸잖아요. 결국 싸다는 거예요. 주가 반등론의 논리는 가격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2008년에 전기차가 돌아다녔나요? 인기가 있었죠, 당연히. 2008년에 여러분들, 2008년에 막 폰으로 막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끄고 하셨어요? 못했죠. 그죠? 2008년에 핸들 놓고 운전하는 차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산업은 그만큼 눈높이에 와 있었다는 거죠. 인류의 경제는 그만큼 성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기가 다 꺼지고 석유가 다 고갈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인류의 경제의 눈높이와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단 국가는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갑자기 뭐 필리핀이 국격이 확 내려갈 수는 있어요. 뭘 못해서. 뭐 아르헨티나가 뭐 대표적이었죠, 옛날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잘 사는 나라들이 확 못 사는 경우는 생기죠. 근데 그걸 인류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 때 인류가 다 같이 마이너스 되진 않는다는 거. 자, 결국은 글로벌 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눌림은 발생할 수 있죠. 결국에 지금의 큰 눌림도 결국은 코로나 때문이며 코로나로 올린 유동성의 잔치의 설거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잔치했으면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닦아야죠. 그리고 새 그릇을 담아서 다음 잔치를 준비하던 쉬던 뭘 할 건 아니에요. 그죠? 계속 잔치는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자, 요 꼭지점 2020의 시작점이 결국은 뭐였냐면 이게 과정이 뭐예요? 미중 무역 갈등의 중재 시점이라는 거죠. 커 나가는 와중에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그게 뭐 코로나를 뭐 일부러 누가 만들었던 자연적이던 그죠? 그 와중에 깊은 눌림이 발생했고 결국은 여기까지 다시 왔다는 거죠. 결국 스타트 라인까지 다시 왔어요. 그런데 금리 이런 것들은 말할 수가 없죠. 이때는 뭐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시장의 캐파와 그리고 기업들의 사이즈는 오히려 더 크면 컸지 그닥 작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점이
9,800이죠. 나스닥으로. 이 점이 9,800을 찍진 않았지만 저가로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근거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시킨다고 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안 좋다고만 확신할 수도 없죠. 그러기엔 뭐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경기가 안 좋을 것이야. 그럼 내리겠죠. 근데 내년 하반기 가서 좋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때 확 올라요? 아니죠. 그럼 내년 상반기에 미리 오르겠죠.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주가의 공포는 다 선행 공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손바닥 내 때리게 아야 하는 현재의 공포가 아니죠. 너 6개월 있다 손바닥 맞을 거야. 미리 아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분석들 있죠. 예를 들면 저가론, 그죠? 뭐 W자, 그리고 단기의 캔들 지지 모양들, 예전의 흔적들,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여기서 반등해도 충분했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죠. 여기는 극악의 공포가 안 나왔어요. 변동성이 크지가 않았죠. 근데 하나 신호탄이 있었어요. CPI 안 좋게 나오던 날. 컨센서스 상해 고작 0.1%입니다. 물론 0.1%가 작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CPI 계산법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한 두세 개 분야인가. 350개인가 그래요. 그걸 뒤져서 점수 포인트를 매기는 건데 거기서 0.1 덜 나왔다고, 더 나왔다고 호들갑, 덜 나왔다고 너무 좋아요? 0.1 덜 나오면 이렇게 되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0.12 올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언제 해결될 것인가라는 확신이 중요할까요? 그 확신은 누가 심어줄까요? 결국 정치인들이 심어준다는 거예요. 파월이 저 내일 나 FOMC 의사록 발표한 건데 나 개인적으로 내년 폭망일 것 같은데 말해도 돼? 그럼 어떡하겠어요? 죽이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다 정치적인 거죠. 그 사람도 자기도 뭔가 살고 싶고 자기도 더 높은 포지션에 가 있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거의 모든 주가는 조작이라고 봐요. 조작이라고 봅니다. 누가 결정하는데요? 이 가치를. 그죠? 자, 이렇게 상패 당할 뻔한 애가 왜 상한가를 두 방을 가면 이렇게 가는 건데요? 왜? 뭐 M2N에서 안 판다 그래갖고 겨우 그걸로? 걔네가 아니 나 거짓말했어요. 팔았어요. 이거 어떡할 건데요? 그죠? 누굴 믿는데요? 다 이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다 조작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지지저항 막 이렇게 찝어드리잖아요. 그거 탁탁 걸치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오면, 미국 증시 여기 오면 바이든이 팔아! 그래요? 뭐, 여기 오면, 뭐, 우리나라 대통령, 윤 대통령이, 자, 팔어! 이렇게 해요? 여기 오면 딱 사! 그래요? 아니죠. 인위로 조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죠? 자, 조작을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하잖아요. 자, 삼성전자 프로그램 넣죠. 다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 이것도 조작이, 삼성전자가 왜 안 나와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그랬겠죠? 삼성전자 57,000원 깨지면, 자, if 삼성전자 값이 5만원 이하면, 이하면, 어떻게 하면, 바이 S 스탁. 이렇게 프로그램 넣었겠죠. 그럼 사죠. 언제 끝나요? 듀레이션을 줘야 되겠죠. 듀레이션은 뭐 오늘 고가겠죠. 뭐 57,500원까지는 사라 무조건.
그 케이스가 나오겠죠. 케이스 57,000원을 넘기면 어느 정도 팔아라. 이렇게 뭐가 돼 있겠죠. 이게 다 세팅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들이 맞물려서 결국 지수도 함께 움직인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를 노리는 이머징 마켓의 그래도 최강자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셀코리아를 안 하겠냐는 거죠, 이제. 이런 포지션이 왔는데. 망설임의 흔적들 많았습니다. 자, 망설였어요. 아, 이거 괜찮은데. 근데 어때요? 추가로 금리 인상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통화들이 잠겨 들어가죠. 안전자산으로. 달러 올라요. 달러 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환율에 민감하죠.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파는 게 낫겠는데? 팔죠. 그러니까 떨어지죠. 더. 똑같아요. 이거 좀 낮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환율 오르는데, 환율이래. 금리 올리는 게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 근데 아니네. 지표들이 안 좋네. 근데 이제 나올 게 다 나왔다는 거죠. 무슨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처럼 미국 CPI가 막 확 떠오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막 몸살나고 막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콜록콜록거려도 80점 맞아요. 100점 맞았던 애들은. 컨디션 최악이라도 80은 나옵니다. 그죠? 근데 80 맞던 애들은 컨디션 최악이라고 80이 안 나오잖아요.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을 한다는 거죠.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자, 휩소작용도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죠? 자, 일단 바닥론이, 그런데 제가 말하는 바닥론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닥이구나. 직각으로 올라서 내년 초면 3,300을 다시 간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연말을 어느 정도 랠리를 줄 수 있는 명분들이 너무나 충분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속도 조절론이 얘기가 나왔고, 물론 입방정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어쨌든 나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큰 악재에도 반응이 둔감해졌죠. 둔감해졌어요. CPI 잘못 나온 날도 결국은 미국장은 크게 상승을 했죠. 하락을 크게 했지만 이런 것들. 결국은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라인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결국 세계 경제에 대한 트러스트. 그렇죠? 사이클은 있지만 장기 침체나 무너짐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싸다는 거, 주가는 싸다는 거, 그리고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게 다 조작이다. 조작이라는 거예요. 조작이 숫자를 빼갖고 갑자기 2,400을 만드는 게 아니죠. 인위적인 조작이지만 결국은 합당성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기업이 이래서, 애플이 왜 올라? 이래서. 핑계는 다 갖다 붙여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조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조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작에는 결국엔 타당한 숫자라는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